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이 마지막 평가전 2경기를 치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를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했는데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결과면에서 크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현재 대표팀의 장단점이 드러난 경기였죠. 본선 첫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이번 2연전을 통해 드러난 한국 대표팀의 불안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팀이 선발한 3명의 와일드카드 중 현재 확실한 주전은 황의조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황의조만큼은 현재 김학범호에서 대체 불가한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문제는 권창훈과 대체 발탁된 박지수죠. 소속팀에서 오랜 기간 경기를 뛰지 못했던 권창훈은 확실히 현재 최상의 몸 상태라고 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권창훈이 소화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애매한 것도 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엔 이강인과 이동경이, 우측면엔 이동준, 엄원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인 만큼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진 확실하게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박지수의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던 김민재의 이탈이 결국 현실화되면서 김학범 감독은 박지수를 대체 발탁했는데요. A대표팀까지 오르내리는 박지수는 물론 좋은 선수이지만 당장 주전으로 쓰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올 시즌 리그에서 폼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불운과 실수가 겹치며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죠. 그리고 박지수의 마지막 리그 경기는 무려 2달 전인 5월 21일입니다. 한 달 뒤인 6월 21일 훈련소에 입소했죠. 일주일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28일 김천상무로 합류했지만 아직 리그 경기에 나서진 못했습니다. 입소하기 전에 월드컵 예선에 나서며 6월 9일 스리랑카전에서 45분, 6월 13일 레바논전에서 66분을 소화하긴 했지만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텐션 높은 경기는 아니었죠. 경기 감각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올림픽 대표팀 멤버들과는 한 번도 발을 맞춰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수비 라인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던 김민재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일드카드뿐 아니라 이강인 역시 주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평가전 2경기였습니다. 이유는 단연 이동경 때문인데요. 이동경이 2연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서 폼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팀 옷을 입을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동경을 선발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강인도 못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본선 개막 직전까지 두 선수의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선의 선수들이 서로 좋은 모습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 3선은 갑작스레 대표팀의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원두재의 부진 때문인데요. 당연히 3선 미드필더의 한 자리는 원두재의 차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동안 확실한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 2연전에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원두재의 부진으로 인해 기존의 원두재 김동현 조합은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체 1순위는 정승원인데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정승원은 원두재의 부진으로 인해 일단은 3선에서 우선적으로 쓰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평가전에서도 정승원은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훨씬 나은 경기를 펼친 김동현, 정승원 조합이 본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좌우 풀백의 경쟁력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습니다. 김진야, 이우현, 서령우, 강윤성 4선수가 나섰지만 여전히 확고하게 주전 우위를 점한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고만고만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이번 2연전의 수비 상황을 복기해보면 좌우 풀백 쪽에서의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전에서는 키퍼에 대한 불안함까지 나타났습니다. 송범근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결승골을 먹힌 것인데요. 송범근이 동나이 때 최고의 키퍼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문제는 송범근의 실전 감각입니다. 송범근이 마지막으로 소화한 실전 경기는 지난 6월 6일 성남과의 리그 경기인데요. 송범근을 일찌감치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으로 점찍은 김학범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이 소집된 이후 펼쳐진 가나와의 2연전에서 송범근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전 키퍼로 낙점했기 때문에 백업 키퍼에 대한 테스트 차원에서 2경기를 치른 것이죠. 이후 아르헨티나전 역시 안준수가 선발로 나섰고 도쿄로 떠나기 직전이 돼서야 송범근은 실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필 또 한 달 반 만에 뛴 경기에서 큰 실수까지 하는 바람에 본선에서의 불안함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황의조를 백업해줄 전문 스트라이커의 부재 역시 큰 문제로 보입니다. 조규성, 오세훈 중 한 명도 데려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는 대회 성적에 따라 크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준, 송민규의 제로톱 소화 능력을 믿고 조규성, 오세훈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제로톱 전술은 김학범 감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가 아니죠.
이번 2연전에서도 황의조가 없을 때의 한국 대표팀은 전방에서 싸워줄 선수가 사라지면서 답답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전에서 최전방에 나섰던 이동준 역시 프랑스전에선 우측면으로 기용되며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윙어가 본인의 제자리라는 걸 증명했죠. 경기 후반 제공권을 살려줄 전방 타겟맨의 부재는 대회를 치르면서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